안녕하십니까. 부산 아지매와 사랑방송인의 이생입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부터 국내 거주의 여성 인구수가 남성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여자 대통령이고 이제 웬만큼 남녀 차별도 개선되고 있지만은 실상 사회생활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차별이나 뭐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의 불만족 등은 피부로 아직까지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차별 없이 어쩌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오늘 사랑방 손님으로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의 김능희 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여성가족개발원 명칭을 네. 보니까 여성하고 가족하고 뭐 이런 일을 대충 한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네. 여성가족개발원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가 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정 구현입니다. 2002년도에 센터를 출범을 해서 2008년 여성가족개발원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네. 주로 하는 일이 여성정책 연구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 가족, 아동, 보육, 저출산, 일, 가정, 양립까지에 대한 부분을 정책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지역사회와 네트워킹 하는 부분, 다음으로는 일, 가정, 양립에 필요한 교육과 사업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부산시 수탁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개발원 네. 원장으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으며, 네. 이 지금 쭉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들어보니까 어떤 특별한 성명의식 같은 거 있어야지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온 지 한 1년 2개월 됐거든요. 네. 근데 부산 시민이 바라는 여성가족 개발원에 대한 기대치도 있으실 그렇지. 거고요. 시에서 청렴도나 경영 혁신에 대한 부분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을 건데요. 제가 지내온 그 한 31년의 생활들이 거의가 지금까지 비춰보면 되돌아보면 여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시민이 바라는 부분, 시에서 바라는 혁신 부분, 두루 점검하고 보완하고 개선하고 그런 부분으로 1년 한 2개월 동안 너무 바쁘게 달려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바빴습니다. 그렇겠네. 네. 예. 그 오프닝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그 여성들의 고충이 직장과 가정 이거 병행하는 이게 참 문제인데 특히나 육아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더 애로워진다 아닙니까 사실 그지? 그 개발원에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연구해서 펼쳐내도 시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소용없지. 필요가 없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고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책도 연구하면서 일, 가정, 양립과 연계한 모든 조직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직 개편을 했었고요. 그 개편한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뭐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일, 가정, 양립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일, 가정, 양립은 보육과 또 연계되어 있고 이래서 정책과 일, 가정, 양립이 함께 가야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그런 결론이 나서 모든 그 방향을 연구를 하면서 일, 가정, 양립, 보육이 함께 가도록 그 파트를 묶었습니다. 묶어서 이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일, 가정, 양립이라는 게 아무리 직장에서 바른 제도와 뭐 개선을 해도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와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성 친화 기업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참 빠듯한 예산으로 살림을 살지만 그 중에서 1억을 뚝 떼내서 포털 구축이라 해서 경력 단절 여성이나 직장 맘이나 예.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이나 가족 친화 부분이나 구직 여성들을 상대로 모든 이런 궁금한 부분들 이 포털에 들어오면 통합적인 정보 제공을 받아갈 수 있게끔 예. 이렇게 해서 포털 구축을 어. 12월까지 마무리하면 내년부터 내년부터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아까 말씀하셨던지 싶이 아무리 본인이 잘한다 해도 기업 측에서도 또 협조를 해줘야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 리더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지 앞장서서 좀 해주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여성 리더들을 배출을 하기 위한 작업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는 게 의사 결정직일 때 여성이 좀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그게 지금 작년까지는 1040이라 해서 그 리더들을 양성을 했었는데 1040 하니까 10대에서 40대만 함께 해야 되는 줄 알고 얼핏.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15년도부터 방향을 바꿔서 여성 인재 육성 프로젝트로 모든 100세 시대에서 예. 50대, 60대도 대거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예. 방향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 음. 인재 육성 프로젝트로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예. 여기에서 지금 여고생 가정이라든지 뭐 여대생 가정이라든지 중간 관리자라든지 최고 여성 경영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리더 배출을 하고 있고요. 참 성과들이 많은데 그 성과 중에서도 지금 뭐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이 한 3명이 배출이 됐고요. 오, 예. 2014년에는 시의원 2명, 15년. 시의원 2명, 구의원 3명이 배출이 되고 각종 그 부산시나 구군에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예. 위원회에서 31명, 거의 40명 가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원이 배출이 되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위원회 말고 최고 경영자 과정을 거쳐 나온 분들이 지금 그 커리어 코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춤형으로 또 이렇게 수업을 받으면서 직업과 바로 연계가 되는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 인재 육성 프로젝트가 참 수업이나 이렇게 받기는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만은 그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여성 인재 육성 프로젝트 여기 참여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는지 그 교육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요것도 네, 좀 없습니다. 여쭤보고. 모든 문이 열려 다. 있고요. 네. 예. 그 여고생이나 대학생들은 저희한테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뭐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일반 여성한테는 문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선착순으로 자르거든요. 예. 근데 되도록이면 신청하신 분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안고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간은 다 다릅니다. 인재 육성 그렇습니까? 같은 일반은 100시간이고요. 나머지는 뭐 42시간도 있고 30시간도 있고 시간은 다릅니다만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때에 길도 함께 열린다고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뭔가 드리고 본인이 싶습니다. 그지 네. 관심을 가지고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지 밥을 떼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런데 여기 이거 말고도 가족개발원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 맞습니다.
저희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층에 가족 도서관이 준비가 예, 되어 예, 있습니다.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책이 3,000권 정도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많다. 예, 그런데 그 여기가 지금 건곡동인데 북구가 조금 이 경제 활동이 조금 열악한 편이에요. 이 주변만 해도 어린이집이 28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열악한 곳에서는 뭐 비디오 촬영이나 그 유아들을 위한 뭐 그 영화나 도서나 네. 예산이 부족하니까 신권을 계속 이렇게 비치해서 읽게 할 수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개발원에서 그 준비를 해서 충당을 하고 있고요. 28개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돌면서 참석을 해서 비디오도 좀 이렇게 영화도 감상하고 수업도 여기서 받을 수 있게끔 모든 프리하게 제공을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으로서 지역사회에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개발은 자체적으로는 디딤 씨앗 통장이라 해서 예를 들어 제가 3만 원을 디딤 씨앗 통장에 넣으면 저소득층에 6만 원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 그게 있습니다. 그 시에서 디딤 씨앗 통장에 3만 원을 넣고 6만 원을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보고 지금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있고 직원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17, 8명이 그 일을 지금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뭐 이제 후원을 하는 사람은 17, 8명이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은 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예, 굉장히 좀 감사하게 개인으로 생각하고요. 아니 감사하게 일단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네. 감사하지만 네. 다른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제 홍보를 많이 했고 많이 지금, 참여하면 더 안 예, 좋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의 직원들도 굉장히 여기 디딤 씨앗 통장에 참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부산에 공사공단 출자 출연이 21개 기관이거든요. 네. 그 기관에서도 지금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개발원에서는 명절이다, 뭐 연말이다 이렇게 되면 한 100여만 원 정도의 뭐 살을 이렇게 해서 공창복지관이나 내병변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이렇게 좀 후원을 하고 있고요. 좀 그 직원들도 마인드도 그래 하지만 그 우리 기관이 여기에 건곡동에 있음으로 해서 모든 장소나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지역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뜻이 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참 일을 많이 하신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니까 상 탔다면서요. 상 많이 탔어요 올해. 피아람에 보이서 무슨 상 상 많이 탔는지. 탔는데 예. 그 저희가 부산 지역에 여성가족개발원과 연계한 인력개발센터가 있거든요. 네. 물론 그 인력개발센터에서는 세일센터, 보육, 창업지원보육센터도 연계돼서 같이 하는 곳도 많은데 네. 그 인력개발센터들에서 부산 여성가족개발은 참 이렇게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컨설팅도 많이 하고 감사하다 추천을 우리 모르게 했어요. 그래서 감사패를 인력개발센터로부터 감사패를 저희가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부산시로부터 네. 또 그 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정교육 목적에 맞게 하는 일들에 있어서 인정을 받아서 또 시장님, 부산시에서는 예, 시장님 상도 받고요. 그 말고는 상차를- 되게 많다면서요? 상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 또. 그 지금 우리 시장님의 마인드가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그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체 인력이 있어야 예, 해서 맞습니다. 육아 대체 인력으로 해서 경진대회에 저희가 참가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예. 최우수 좋다. 축하드리고 예.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원장님 개인적인 상도 받았다면서요. 개인적인 상은 얘기를 하려면 좀 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그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지금은 권역이 다 다른데
남구, 뭐 해운대 수영구가 옛날에는 전체를 권역별로 남구 이렇게 했을 시절이 분구가 옛날에 됐다니까, 지금 거기가. 다 분구가 됐는데 그 시절에 종덕원이란 시설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봉사라는 걸 거기서 배워가지고 하기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세월이 31년 8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봉사를 배워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나타내려고 해서 낸 게 아닌데 하게 됐어요. 뭐 이웃사랑 실천이나 장학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그냥 쭉 해나왔고요. 그 여성가족개발원에 와서는 그 양성평등 실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재정비를 또 다시 하면서 직원들과 마음 맞춰 좀 애살 있게 사투리로 단디 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네. 감사하죠.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상 이름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운동본부에서 주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정확한 명칭은 자랑스러운 대한국민대상이었습니다. 엄마야, 진짜 네, 자랑스럽다, 네, 그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일하시려면은 가족들이 좀 뭐 희생이랄까 협조랄까 뭐 이런 거 있어야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그지? 예. 지금은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서 이제 계속 웃고 있고요. 그 당시 일가정 양립에 힘들 때는 이거를 제가 이 생활을 계속 해야 하나. 그렇지. 회의가 생기지. 예, 우리가 지금 개발원에서 포럼을 이렇게 개최해봐도 일가정 양립 직접적으로 겪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를 누리려고 길었고, 맞아요. 이렇게 아프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말씀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저 역시도 똑같이 겪었거든요. 제가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하나 참 갈등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참 힘이 되는 부분이 가족이었거든요. 가족이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셨고 힘들다가도 가족하고 대화하면 또 화이팅이 되고요. 이런 세월이 굉장히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사실이 처음에 일 시작할 때 어느 순간에 일은 하고 싶은데 사회에 발 디디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경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력 단절이 되어 있었거든요. 맞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단을 딛고 일어서서 일가정 양립과 연계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는 어느 분이 10번을 물어도 내 힘은 가족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절대로 힘들어도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그렇지. 싶어요. 예.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막 물어봐요. 뭐 애가 아플 때 특히 뭐 이럴 때 내가 뭐 더 떼돈 벌 거라고 아픈데 나는 그 사람 막 가야 되나 막 이참에 때리 치아 뿌까 이런 얘기를 주변에 종종 많이 들어요. 그래도 이거는 잠깐인데 훗날을 생각하고 맞습니다. 절대 예. 그만두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게 참 당사자로서는 쉽지 않은 얘기인데 어려본 고비는 없었어요. 살다 보면 어려본 고비도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얘기들이 정책이나 지원이나 이런 얘기보다 일반 시청자들한테 더 공감대가 갈 것 같아. 원장님 개인적인 내 이래 어려웠는데 이렇게 극복했다 이런 얘기 해주면 이제 그 힘든 얘기를 하게 되면 개인의 이제 뭐 사생활이긴 하지만 뭐 처음부터 얘기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나이가 31살 때였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미 한 아이가 23, 그렇지. 4세 결혼하면 맞지. 한 일을 하고 싶어 딱 질 때. 초등학교 입학하고 사회에 나와 보니까 뭐 준비된 게 하나도 맞아. 없고 오라는 기다리는 데는 직업도 없고.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럼 자신은 경단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마을금고라는 아주 매력에 좀 푹 빠지게 됐어요. 그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융기관하고 다르게 이렇게 경영을 해서 남는 이익금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이 있거든요. 그게 매력에 빠져서
나도 좀 이런 이사장으로서의 경영 리더가 좀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꿈은 있었지만 봉사만 계속 했었죠. 그 봉사를 하면서 시간제 일자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좀 흐르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새마을금고가 선거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너 이 이사장 해라 이렇게가 아니고 투표로서 해서 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자리라서 그래 선택받자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네. 그 당시 잊어버리지도 않았는데 그 부산에서 절대로 여자는 이사장을 할 수 없다 했거든. 전국에서도. 봐봐. 또 이란다니까. 전국에서도 처음이었거든요. 선거로 출마를 한 게 최초였습니다. 이사장으로서 당당히 당선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표 차이가 한 28표 차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딱 그 경영을 하면서는 그래 보란 듯이 맞아요. 내가 이 열심히 살아서 다음 차세대에 꼭 여성이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될 수 있게끔 내가 해야 된다는 정말 압박감이 있었거든.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째 당선되고 3번째 당선되고 또 마지막 4번째 당선됐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14년의 경영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경영의 그 기본이나 공부를 거기서 다 노하우를, 하신 예, 것 같아. 참 많이 그때 배운 것 같고요. 결국 여성가족개발원도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움, 밑거름 초석이 됐다, 그치? 많이 그 도움이 됐다고. 개인사를 다 들으려면 시간이 한정이 네. 없을 들어 대충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일과 가정을 병행하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용기랄까 희망이랄까 이런 메시지를 좀 콱 강하게 심어져 있어. 예, 딱 요약을 하면은 네. 다 힘듭니다. 나만 그렇지. 힘든 게 아니고 일, 가정, 양립을 겪는 여성들은 누구나 힘들고 일을 하고 있는 여성도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재직 여성도. 그런 여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절대로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 맞아요. 힘들어도 가야 된다. 대신에 혼자서 아파하지 말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주변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 부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주변과 가족의 도움을 꼭 받으라고 권유를 하고 싶고요. 예. 그렇게 가다 보면 참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바쁜 예. 속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일도 내가 지고 있고 아이들도 훌쩍 커 맞아요. 있고 이 가정 양립이 다 성공한 예. 몰두하고 예. 가족이나 주변에 예. 돈도 도움을 받고. 예. 근데 하는 과정엔 참 어렵다 이 말이지. 예. 그래도 아프면 아프다 하고 맞아요. 예, 말 안 하면 답답합니다. 그럼 맞습니다. 예. 모든 가정의 중심에는 어머니이자 아내이며 그리고 뭐 딸이자 며느리고 그리고 직장인이고 주부인 여성들이 다 있습니다. 뭐 어느 것 하나 소홀히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인데요. 원장님 말씀대로 아프면 아프다 얘기하고 주변이나 가족의 도움도 받고 우리 모두 함께 다 잘 살아가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